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어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해 고인이 된 서희초등학교 A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서희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라는 공식 해명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서희초 A교사의 비극은 연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A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도록 방치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극의 발단이 된 연필 사건이 왜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는지는 향후 경찰 수사에서 철저히 조사되고 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학교폭력 전담 전문 상담교사의 확충 등은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와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경찰 수사와는 달리 우리는 A교사가 왜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야 했을까? A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왜 학폭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A교사가 받은 학부모의 민원성 전화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학부모는 A교사의 학생생활 지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을 것이고 A교사는 사실상 학생생활 지도의 불가 또는 어려움을 호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더구나 학생이 교사에 대한 폭력 수준의 교권 침해까지도 폭증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따로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위반하여 201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전교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양심적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종래 관습적으로 해오던 훈육이 불법화되거나 금기시되는 반사효과로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를 스스로 포기함으로 인하여 교사의 교권 침해 역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러한 예상은 지난 11년간 지속적인 현실이 되었다. 명시적 법률 위반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그 적법성을 인정하자 교사의 언어적 훈육도 위법성을 가지게 되었다. 징계나 형사처벌, 거액의 민사책임을 각오하면서 학생생활 지도에 나설 교사가 어디에도 없다. 애당초 학생인권조례는 이념의 틀을 가진 9세대 기득권 정치가 학생들의 정치 세력화 방편으로 만든 것이다. 인권이라는 포장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단위 학교별로 존재하던 학칙은 유명무실해졌고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고 서로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념이 교육 생태계를 황폐화시켜왔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실행력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책 조항이나 교권 보호조례와 같은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서희초 교사와 같은 죽음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권리보다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학생들에게 과잉된 권리의식을 주입시킨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항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권보호조례를 만드는 일은 또 하나의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게 하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허울 좋은 교권보호조례로는 서희초 교사의 죽음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민변회장을 역임한 송도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교사 인권 침해 상황이 학생인권조례의 탓으로 돌리려는 주장을 경계한다는 취지로 초등교사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원장 성명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송도환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서희초 교사의 죽음까지 초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 고인의 죽음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참극이다.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학생을 학부모와 교사와 교사를 학부모와 갈라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또 하나의 갈라치기 수법으로 교권보호조례를 만들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대하여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아래와 같이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이다. 첫째,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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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학생인권조례 존치 주장하는 송도한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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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전교조와 야당은 교권보호조례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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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1일 국민희망교육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고 송경진 교사 순직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교육맘토, 교육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국민을 위한 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대한경제교육연구소, 다른인권여성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신자유연대, 에너지응사단, 영유아마을교육연구협회, 오른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울산다세음학부모연합, 자유보수민주주의항해,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모임, 자유인권실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천만의 말씀 국민운동, 청주미래연합,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한국군대 근현대사연구회, 한국브레인진흥원, 한일갈등 타파연대 이상입니다. 자유인권실천국민운동 공동대표,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대표 주현섭입니다. 네, 오늘 학부모님이 먼저 발언할 줄 아는 학부모단체가 제가 또 발언 순서가 먼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인권 조례가 교실을 황폐화시킨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막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학생인권 조례에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나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고도의 전치입니다. 이거 심리학 상담 쪽으로 보면 고도의 그 기만수를 전치라고 그러는데, 교묘하게 자기들한테 칼이 들어오니까 학생인권 조례를 비껴가서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든다. 이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학교 현장은 교육의 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동일한 주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관계 속에서 학교가 정말 가정에서도 잘 보호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학교에서 잘 가르쳤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을 소신껏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교권이 침해가 되고, 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신고 주체가 묘하게 돼 있어요. 교사들은 또 상담하다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부모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강제분리된 가정 피해보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뛰놀고 또 그런 자녀를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철없는 부모들이 교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또 선생님들은 그 즉시로 강제 분리되고 교사로서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됩니다. 지금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부차적이고 가장 원천적인 것이 뭐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학생인권 조례 아닙니까? 학생인권 조례 폐지하라! 네,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못 가리킴을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성애화 교육을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원치 않는 동성애 교육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우리 광역시도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당연히 이런 교육은 안 된다고 저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좌파 교육감들, 학생인권 조례를 지지하는 교사들은 지금까지 마이동풍 외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철없이 있다가 막상 자기들이 희생자가 되니까 이제 와서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들자, 말이 됩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소명감도 없이 그냥 돈벌이를 급급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보살피는 교사들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들을 정말 보호해야 되고, 교사들이 마땅히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훈육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잘못된 아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교사로서 따끔히 가르쳐야
진짜 스승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현장을 홍위병들이 난무하는 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좌파들입니다. 좌파 교육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지지하는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중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교사가 있고 가짜 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희망교육연대 그리고 국민희망교육연대에 소속된 모든 학부모 시민교육단체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희생이 되니까 시체팔이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재발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자기들의 정치 노선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쟁의 도구로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학교를 황폐화시킨 근본 원인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부터 모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나간 정치인 일부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무슨 직접적인 피해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지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렇고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온 대학이 진짜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개연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므로 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무차별적으로 신고당함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부모들도 학교 현장에 무차별 난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간땡이가 부어버린 겁니다. 망아지처럼 날뛰는 아이들을 맞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끔하게 교육을 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희생자가 되니까 더 교권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학부모들 지금 항의 전화 다 차단시켜버리고 우리 아이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겁니까? 바로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권보호조례는 터무니없고 더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만든 학생인권 조례에 주범이 있고 거기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며 강력하게 폐지를 요청합니다. 다 함께 같이 구호를 외치세요. 제가 외치면 3번 힘차게 외치. 학교 현장을 망가뜨리고 우리 자녀를 타락시키는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교사와 학부모를 갈라치기 해왔던 학생인권 조례 즉각 폐지하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에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인권 조례 만든 정교조 교육감들이 이기심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의견 반박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조희영 교육감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조직 세 단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생명을 잃었는데 진정성 없는 사과와 끝까지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한 정신승리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정말 분노합니다. 조희연 사퇴하라! 교육청도 정신 차려!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서 현실화시켰다고 스스로 칭찬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서희초 교사 주고목 사과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스스로 칭찬을 했습니다. 학교를 방종과 무질서의 도가니로 만든 장본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발언을 했는지 그게 교사의 생명을 잃은 사과의 자리에서 할 말인지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완시킨다고 말한 조교육감, 학교는 원래 정당한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고 있으면 깨워 수업 듣게 하고 핸드폰으로 수업 방해를 하면 압수해야 하고 모든 학생이 학습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실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는 학교 현장이 왜 학습을 안 해도 되는 곳으로 변했습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곳으로 왜 변했습니까? 학교를 아이들이 왜 가는 겁니까? 시간 때우러 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미친 정부입니다.
학교 문화 개선 노력을 함께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부족했다라고 조희영 교육감이 말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동안 보완하지 않고 그렇게 일관했는지 모르세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을 타겟으로 하기 전에 왜 학교 현장이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원인인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채 유지하겠다는 말과 제도적으로 보완 등 말도 안 되는 말로 포장을 하며 궤변을 하는 조희영 교육감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고 송경진 선생님 사건에는 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까? 정말로 궁금합니다. 응답하라 조희영! 책임지고 사퇴하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고 말하는 조교육감. 아니요,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인을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오직 학생인권 친 교육감은 오로지 학생인권 조례만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교육활동이 무참히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조희영 교육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여태까지는 말하지 않고 학교가 진흙탕이 될 때까지 선생님이 가짜 미투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선생님이 학생을 폭행하고 또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대들고 욕하고 잠을 자도 수업을 하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현장을 제도적으로 법률로 만들어내었는지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입니까? 그때 달라요입니까? 정말로 궁금합니다. 삼선이라 한 교육감이 그 자리에서 판단도 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말을 하면서 왜 지금까지 일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했습니까? 학교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왜 제도적으로 법제화시켜서 학생인권조를 만들고 이제 와서 폐지도 못하겠다고 나는 단호하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제 와서 개정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누더기 학생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학생인권 조례 단호하게 나는 반대한다라고 조희영 교육감이 일주일 전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교사도 아닙니다. 물론 교사 출신 아닙니다. 당신은 비겁한 사회주의, 전체주의, 정교제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아이들을 홍위병으로 쓰며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그냥 그렇고 그러한 못난 비겁한 사람일 뿐입니다. 정체성도 없습니다. 당신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또한 학생 권위에 무너진 권리의 책무성 조항을 넣는다라고 생각해 보겠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책무성을 이제 와서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반대합니다. 넣는 거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조희연은 정말 미친 것입니까? 정말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상황에서 저는 학생인권 폐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일주일 전 분명히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략적 갈등으로 이렇게 이용하지 말라. 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간다. 교육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정치적 쟁점을 하지 말라. 누가 했습니까? 당신들이 만들었습니다. 정교조가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학부모에게 그 탓을 돌리지 마십시오. 물론 악성 학부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학부모들이 일부이며 대한민국 전체 학부모가 학교 현장을 훼손하고 망가뜨린 것처럼 교육 현장을 침해한 것처럼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처벌받으면 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조희영 교육감이 요즘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교육감이 무슨 근거로 서슴없이 거침없이 학부모들에게 사과의 기자회견에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학부모를 고발할 권리, 교사를 고발할 권리, 그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학교
학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면 학부모 인권은 말하지 않습니까? 교사 인권 조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 인권 조례, 교사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 3탕으로 만들어서 진흙탕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대합니다. 진흙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권 보호를 정말로 외친다면, 정말 아름다운 예전의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교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면 학생 인권 조례 당장 폐지하라!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하라! 사랑 학부모연합 대표 박태양입니다. 저희는 또 국민희망 교육연대 공동 대표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올까 말까를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학부모로서 굉장히 지금 사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앞에 발언하신 우리 타경영 대표님이나 모든 분들의 발언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잊지 마라. 우리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생각이 먼저 되어야 되고 의견을 위에서 말하는 대로 듣지 말고 계속 제시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가르쳐온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강원도는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나서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정말 많이 들었던 생각은 왜 학부모들이 이렇게 힘들고 더운 날에 나와서 우리가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해왔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그것이 사회적 흐름으로 분위기로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아이들이 다 학교마다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봤을 때 학부모들, 저는 학부모지만 저는 내 아이의 학부모인데 엄마인데요. 학부모로서도 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특히 조희연 교육감이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도 있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집에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께, 선생님께, 나아가서 어른들께 공손하라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교육이고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학생 인권 조례도 폐지하지 않겠다 하고 교권 조례를 만들겠다 하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학부모 조례까지도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갈라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갈라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라 전체가 권리만 가득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라 다 이렇게 갈라쳐서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신들 권리만 주장하는 이 나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취해 나가야 될까, 저는 그거를 들으려고 함께 나왔는데요. 확실한 거 하나는 학생 인권 조례는 절대 폐지가 되어야 되고, 강원도에서도 또다시 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아이들을 망치는 것뿐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치는 조례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절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의 죽음을 알리는 자와 교사의 죽음을 이용하려는 자,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선생님이 발언하신 부분을 다 하나하나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생님의 영상을 듣고 하나하나 받아 적은 게 얼추 1시간이 되었는데 감독의 연속입니다. 가끔 이런저런 일로 학교에 민원을 넣다가 주로 학인연이 아이들을 위한 민원을 많이 넣잖아요. 일반적인 대화도 소통이 되지 않고 뭔가 소통이 강한 불통으로 느껴질 때 가끔 답을 기대하지 않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교조세요?
오해받는 게 싫으신 분이면 아니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답변하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셨죠. 그렇게 3번 정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교조에서 말한 영상을 보고 저는 솔직히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정교조 전희영 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로 강요당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노예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교조 선생님께서는 제 글을 보십시오.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 이전에도 진상 학부모 문제는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이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학부모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느 집단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조 선생님은 정교조 선생님께서는 이제 선생님의 죽음이 기회다.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상 학부모로 인해 힘들었을 선생님, 교사 인권 조례까지 만들려고 하시죠. 선생님, 저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일반화가 생각이 나네요. 왜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서야 학부모 민원이 있게 한 것이 선생님보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교권이요? 선생님의 권위요? 선생님이 자신들의 처한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위해 생각하고 선택을 하신다면 교권은 저절로 바로 생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권위요? 제가 부모 인권 조례라고 만들어 벽에 붙여볼까요? 그러면 부모의 권위가 생깁니까?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가 이런저런 권리를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의 말속에 의문을 쏙 빼놓은 채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실명 밝히겠습니다. 태호야, 태호에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 그런데 권리를 위해서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해. 너도 권리를 외치고 그리고 권리를 따지고 아빠도 태호의 권리를 아빠로서 권리를 외치고 엄마도 외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싸울 것 같아. 좀 줄이겠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냥 너무 길어서 제가 마지막 말만 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선생님들이 바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외면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학인조 때문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교장의 권한이 땅에 떨어지고 학칙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 생활 지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게 이게 학인조거든요. 이 진실을 우리는 정말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기자회견을 개최한 겁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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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교사 분열시킨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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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기 때문에 뭐 다 할 수는 없고, 끝에 지금 5학년